반갑습니다. 조교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논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일전에 김재원 태영호 의원을 징계한 국민의힘 당대표 김기현의 사퇴를 요구하는 내용의 논평을 시작하겠습니다. 김기현류부터 정리해야 한국 보수 세력이 살아난다는 그런 지금 여론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징계를 했다 그러면은 왜 징계를 했는지 소상한 발표도 없고 설화만 주장하는데 설화 징계를 했습니다. 끝까지.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은 김기현 개인의 정당이 아닙니다. 국민의힘 당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있는 그 정당입니다. 김기현은 임시 관리자일 뿐입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면서 우리 당 일부 최고위원들의 잦은 설화로 당원과 국민께 심려를 끼쳐 당 대표로서 무척 송구한 마음이다. 이런 것들이 어디 하루아침에 일어난 것도 아니고 이런 말들을 이미 틀어막을 수도 있었던 그런 부분에서 자기가 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은 왜 사과를 안 해요? 리더십의 부재라든가. 정치인의 말은 천금 같아야 한다. 당 지도부의 일원은 언행에 있어서 더욱 더 신중을 기해야 한다. 민주당이 도덕 불감증이라고 해서 우리 국민의힘도 우리 당도 그렇게 할 수는 없다. 앞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엄격한 도덕 기준을 지켜나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언제나 국민의 눈높이에 민심을 나침판으로 삼는 국민의힘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번에 김재원, 태영호 두 최고위원에 대한 당윤리위원회 징계, 이 징계에서 김재원 최고위원은 당원권 1년 정지, 태영호 최고위원은 당원권 3개월 정지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한 이런 김기현 대표의 발언이었어요. 그런데 이 발언을 듣고 있으면은 국민의힘이라는 말은 빼앗지 않고 잘 써먹으면서 아주 국민을 능멸하는 듯한 생각이 들어서 분노를 금치 못하는 거예요. 지금 국민들은 이것도 저것도 판단 못하는 설하고 실하고 판단을 못하는 국민으로 보고 있지 않나 하는 데서 기분이 나쁜 거예요. 여기 말만 하면 국민의 눈높이를 자꾸 외치는데 국민의 눈높이를 지금 김기현 대표라든가 국민의힘에서는 어느 정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안들을 징계해 보겠냐 이 말이야. 이 사람들이 말을 했는 그 자체들이 징계 사유가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국민은 이 지금 국민의힘 당 대표가 얘기하는 설화라고 얘기하는 설화를 지금 구분 못해서 이 말을 듣고 있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징계 사유가 되고 있는 것도 비교 분석할 수 없는 그런 국민의 눈높이로 보고 있기 때문에 국민을 이렇게 낮추어 보고 있기 때문에 국민을 이렇게 깔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서슴없이 하고 있지 않나 그런 데서 기분이 더욱 나쁜 거예요. 그러면은 최고위원이라 그러면은 일반 보직이 없는 그런 국회의원보다는 더 높은 자리인데 더구나 김재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그 중에서도 최고 수석이에요. 수석 최고위원이면은 부총재라는 뜻이야. 두 최고위원을 자를 때는 국민과 당원에게 설명이 있어야 돼요. 이해가 갈 때까지 설명을 해야 돼.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해야 되는데 설명했나요? 설하고 국민 정서가 이러니까 보이지도 않는 국민 정서가 이러니까 뭐 해야 된다.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이 설화 하나만 가지고 발언은 하고 있었는데 그 발언 하나하나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하나하나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누가 설명해도 이 문제는 그냥 일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얘기고 일반 정치인들이 주장할 수 있는 얘기선을 넘은 게 없어요. 그런데도 징계를 해야 돼? 네? 그리고 사실관계가 이렇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당의 방침은 이렇고 뭐 저렇다 하는 거를 앞뒤 설명을 해야 돼. 당의 부총재, 최고 수석, 최고위원 두 명이나 이렇게 지금 목을 치는 판인데, 이 설명이 지금 부족하잖아. 그리고 징계위원회에 올릴 만한 사안이 안 된다는 게 국민 대다수, 당원 대다수의 생각이에요. 그냥 징계했다는 것만 나오고 있지 국민들에게 왜 징계를 했으며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가에 대해서 설명이 없는 거야. 계속 입에는 햇바닥 놀리는 설화 얘기만 하는 거야. 이거로는 설명이 안 되죠. 그러면 당대표 자격이 없는 거지.
그렇다고 하면 그게 설화가 아니라는 반증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정상적인 국민이라면은 두 사람의 발언을 설화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 문제가 중요한 거예요. 김기현 대표는 눈높이 얘기하면서 국민은 지금 이까지도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못 미치는 김기현 대표의 눈높이가 우리 국민의힘과는 맞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해요. 정치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이야기를 했고 용기 있는 발언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이런 얘기 못하잖아. 눈치본이라고. 그런데 김재원 최고나 태영호 최고는 했잖아. 용기 있는 발언이지. 그런데 당원들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의사가 결집된 그 표로 당선된 두 사람인데 당원들에게 이 중차대한 일을 충분히 설명을 하고 이렇게 서둘러서 할 일은 뭐가 있어요? 그 자체도 의심스러운 거 아니야?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김기현 대표는 누구를 향해서 설명을 하는가 보면은 가만히 들어보면은 국민인데 이 말이 오는 게 아니고 어느 쪽으로 가는 게 있어요. 자세히 몇 번이고 들어보면은 그런 게 있어.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 국민을 생각하지 않는다, 당원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 거를 느끼는 거예요. 두 사람의 징계를 해야 된다는 이 설화라는 이 단어를 들고 나오면서 학생들이 하고 있는 학폭이라든가 이 못된 설화 프레임을 두 최고위원인데다가 집어넣어 가지고는 징계를 유도해 왔던데 이것이 징계를 주장해온 사람들 중에 부류 중에 제일 큰 무리가 언론 기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김기현 최고가 당대표가 기자들에게 설명을 하는 듯한 그런 느낌도 받고 있어요. 그래서 더 기분 나쁜 거야. 기자들에게 머리를 숙여놓고 국민들에게 머리를 숙이는 것 같이 이렇게 가장한 그런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해. 그러면은 결국 어떤 외부 세력에 굴복을 했고 기자들에게 굴복을 했고 그리고 좌파 세력에 굴복해 놓고는 국민의 뜻을 수용했다 하고 이렇게 또 분치를 하는 거야. 이 좌파 세력에 굴복해 놓고 국민의 뜻에 따라서 징계했다는 이 이야기를 이렇게 이상야릇하게 사기를 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국민에 대한 얘기가 아니지. 이거는 딱 부러지는 얘기가 아니니까 국민에게 당원에게 보고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게 당대표 아니야? 표를 달라고 할 때는 시장바닥이고 뭐 어디에고 만나면은 악수하기 싫은 거 억수로 손 땡겨 악수하고 끌어안고 온갖 용천을 부리더니만에 돼가지고는 지금 당 운영도 못하고 당원들 마음 상하게 하고 국민들 마음 상하게 하면서 좌파들이나 만족시키기 위해서 최고위원이라는 그 최고위원 중에 최고위원을 징계하고는 이런 작태를 벌이면서 또 이런 말장난을 하고 두리뭉실하게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거야. 이 정당이 이 국민의힘이라는 이 정당이 좌파 정당이라 그러면은 이해가 가요. 여기는 보수 우파 정당이야. 좌파들은 원래 그렇게 슬슬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자유민주정당이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앞뒤가 맞고 깔끔한 얘기를 해야지. 보수 정당이란 것은 그런 게 아니야. 보수 정당이라 해놓고 결국은 좌파에 의해서 자기 당 최고위원 두 사람을 누명을 씌워. 이건 누명이지 이게.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지. 지금 뭐 당 안에서 하는 얘기를 가지고 뭐 다른 사람들은 뭐 그 당의 그 룰이 있는데 그를 일선을 지켜야 된다. 이러니까 지금 그렇게 강하게들 얘기들 안 하는데 자기 당의 이 최고위원 두 사람은 못할 말 했는 말 없어요. 그 말 또 판별 뭐 한다 그러면은 김기현 대표 자신이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봐. 누명을 씌워가지고 지금 희생시킨 거 아니야. 이거는 분명하게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의 영혼을 판 겁니다. 영혼을 판 거예요. 김기현 씨는 보수 정당을 지칭하면서 좌파에 굴복하고 한국 좌파 뒤에 있는 김정은이가 한국 좌파 뒤에 있어요 없어요? 그것부터 알아보라고. 결국 김정은에게 무릎을 꿇게 하면서 오늘 이런 발언했는 것들 잘했다고 또 선전하고 봉합이 됐다고 말하는 게 그게 가론 유다가 예수님 볼에 뽀뽀를 하면서 입 맞추면서 팔아넘긴 그 가롯 유다의 행태 아니야? 김기현 대표는 장로라며 이사야 같은 정강훈에게 그렇게 칭송하면서 정강훈이 아주 뭐 못 쓸 사람 안 볼 사람 그런 형태로 뉘앙스로 지금 떼고 앉았대.
그게 장로가 성직자지 장로가 할 수 있는 얘기야? 가룟 유다의 행태는 잘 알잖아. 30피소라 뭐로 30개 그걸로 팔렸는 거. 김재원 태영호를 팔았다는 데 대해서 국민의힘의 당원들이라든가 일반인으로서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엄청나게 실망하는 거예요. 이런 형태로 이렇게 나가다 보면은 김기현은 위험한 사람이에요. 이번 이 최고위원 팔아먹는 것만 해도 이런 작태로 팔아먹는데 나중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까지 지지율이 지지부진해요. 지지부진해. 그런데 나중에 지지율이 지금보다 더 떨어지면은 윤석열 대통령도 팔아먹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아주 강한 의심이 드는 사람이야. 가론 유다가 예수를 팔았듯이 말이에요. 응? 새누리당 국회의원 60여 명이 민주당과 야합해가지고 자기 당이 배출한 박근혜 대통령을 감옥으로 넣은 거나 그런 DNA가 그대로 살아있는 거 아니야. 가론 유다가 예수를 팔았듯이 김기현에게도 윤석열 대통령을 팔 날이 올지 안 올지 의심스러운 거야. 확실히 이 사람은 자기가 죽더라도 지킬 것이다. 이런 감이 안 들어. 그러니까 김기현을 정리하자는 거야. 김기현의 무리들을. 그렇게 무리하게 김기현을 당대표로 만들어 놓았으니까네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달부 책임이 없는 건 아니야. 이런 것을 지금 만들 때 김기현 독자적으로 당선됐나요? 나경원 대표가 독자적으로 스스로 판단해서 쐈대했나요? 이거 누구의 책임이야? 이런 짓등거를 할 수 있는 판을 깔아주는 게 또 누구냐 이거야. 그에 대한 그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어느 만큼 관여했고 관여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일정 부분은 책임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렇다 보니까 자업자득이 돼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외교 안보 분야에서 눈부신 성과를 거두고 있고 세계적으로 득점을 얼마나 많이 해놨지만은 김기현이 같은 이렇게 판단력이 흐리고 줏대도 없고 백점도 없는 이런 사람들이 다 까먹어버린 거야. 이번에 지금 그런 외교 그 성과들이 이번 시점에 많이 나왔지만은 이 설날에 묻혀가지고 홍보가 안 되는 거야. 윤석열 대통령 이 당대표 가지고 내년 4월 10일 선거 하겠어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지금 시민들의 여론이 김기현을 정리하자고 할 적에 여기에 발맞춰서 지금 국민의힘 당대표 최고위원 새로 뽑으세요. 안 그러면 또 비대위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비대위 정당밖에 더 되나? 또 김종인이 올 거야? 에이, 참 쭈글 시럽다. 태영호 김재원 의원을 최고위원을 징계했다는 이유가 그게 설화로 치부하여야 되는 게 그렇게 당당합니까? 김기현 대표 당당하게 설화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판사랬잖아. 판사. 판사의 그 해안으로 봐도 이게 설화야? 태영호 발언 중에 몇 가지 발언 중에 또 몇 가지 징계 이유로 삼는지 그걸 한번 보면은 1948년 4월 3일 제주도에서 일어난 남로당 공산주의자들의 무장폭동. 그 무장폭동은 김일성이가 지도했다라는 발언이 설화라는 거예요. 이게 설화입니까? 김기현 대표 보수 진영의 다수의 보수 진영 최다수의 국회의원을 갖고 있는 당 대표 맞아요. 보수. 그게 설화라고 얘기한다 그러면은 1950년도 6.25 남침했는 거 이게 김일성이가 한 것이라고도 규정한다 그러면은 이것도 설화로 규정하면서 잘 달려들 거예요. 이거는 다 역사적인 사실이고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런데 김일성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니까 대한민국 안에 있는 김일성 세력의 추종자들 또 주로 이런 사람들은 주사파라고 부르지요. 이 부류들이 이 문제를 삼으니까 왜 김일성이를 여기에다가 엮느냐. 결국은 김기현 이 당대표는 앞으로 김일성이를 욕하든지 김정은이를 욕하든지 김여정이를 욕하든지 이 김씨의 일가를 욕하게 되면은 최고위원 아니라 그 어떤 사람이라 그래도 날려버리겠다 하는 그런 강한 암시를 줬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보수당이야?
이런 보수당이 북한 노동당 정권과 싸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국민의힘의 주적은 북한 정권 맞아요 안 맞아요? 지금 물어봐야 되는 거야. 이걸로 봐가지고는 북한이라고 얘기라는 대답이 나올 것 같지가 않아. 대답해봐요. 그런데 북한 정권의 이 수괴들을 공격하면은 안 된다. 이 수괴들을 공격하게 되면은 너는 벌을 받는다. 이래 해놓고 어떻게 싸우겠어. 그래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일정 부분 싸움을 잘하고 있더라고. 김정은에 대해서, 북한에 대해서 그래도 하는 멘트 하나하나가 그래도 김기현하고는 달라. 그렇다면 김기현은 정리돼야 될 대상이에요. 그 다음 김재원 최고의 문제가 된 발언에 딱 3개가 있는데, 하나는 5.18이 문제예요. 5.18을 헌법 전문에 넣자 하는데,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 후보 시절에 했던 얘기인데,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했거나 말거나 김재원 대표는 나는 그거 뭐였는데 반대한다는 뜻이에요. 정치인이 자기 소신을 밝힐 수 있는 거지. 응? 그리고 지금 5.18 정신을 헌법에 넣는데 찬성하는 국민들이 누가 있겠어요? 광주에 있지. 응? 전라도에 있지. 광주에 있지. 누가 그렇게 있나요? 나라 전체를 따졌을 때 김재원 씨는 자기 나름대로의 소신대로 반대한 겁니다. 아마 보수 세력 안에서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을 건데, 이걸 설화로 포장을 해가지고 수석 최고위원을 1년 다음권 정지를 시켰어요. 수석 최고위원이 잘못했으면은 당 대표는 연대 책임 안 지나? 다음은 3개월이라도 져야지. 그러니까 김재원 씨는 자기 지지 세력을 향해서 그런 발언을 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나쁜 겁니까? 잘못된 거예요? 김기현 대표는 그런 얘기도 못 하잖아. 그러면 이 얘기를 해서 될 얘기가 아닌데, 수석 최고위원이 했다 그러면은 당 대표도 일정 부분 책임져야지. 스스로 윤리위에 꼭 올라가야 돼. 대한민국에서 5.18 헌법 정신을 갖고 헌법 전문에 여차. 그것도 헌법 전문이라 그러면은 헌법 중에서도 제일 핵심인 부분이에요. 거기에다가 여차 그러면은 보세요. 여차 그런 게 여러 가지가 있다고 전번 방송에도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 이것도 여차 저것도 여차 이러면은 헌법 전문이 누더기가 돼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역기를 엮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하는데 문제가 더 있는 거야. 그런 내용을 김기현 대표는 그러면 여주겠네. 그러면 김기현 대표 임기 내에 한번 여봐. 그러면 헌법 개헌해가지고 그래 놓고는 이 사람들의 1년이라는 당원권을 정지해 놓고 김재원 의원을 공천을 심사 받을 수 있는 그 자격까지도 탈취를 하는 거야. 이게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게인가? 같은 정치 동료로서 할 수 있는가? 또 못할 말이 한마디라도 들었을 것 같으면은 당연하다 그러지. 그렇지 않잖아. 대한민국 지금 국회의원도 이렇게 하면은 죄를 받고 벌을 받고 하는데, 이게 지금 어딘가 잘못되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이런 거 다 어떻게 된 거야? 보수 당의 대표 같으면은 정말 우리 보수를 나라 반쪽을 움직이는데, 아니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 주지 않는다 그러면은 당대표 자격이 있어요. 내려오세요. 입만 열면은 헌법정신 지킨다 해놓고는 김기현은 헌법정신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개인의 자유를 짓밟은 겁니다. 헌법 10조를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본적인 인권이 표현의 자유나 양심의 자유 아니야? 그것을 스스로 짓밟는 건 아닌가 김기현에게 묻습니다. 표현을 할 자유, 양심의 자유, 이거 다 무시해놓고 그걸 무시하는 걸 짓밟는다. 그 무시하는 것을 짓밟아 징계를 한다는 게 그게 온전한 법치주의자고 당대표고 양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걸 또 지금 징계를 이렇게 해서 잘 됐다고 자랑할 문제예요. 김기현 대통령은 대한민국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이 옛날에 가론 유다가 예수를 팔아먹는 그 장면을 그대로 연출하고 있는 거예요. 김기현 장로님, 대한민국의 영혼을 팔고 누구한테 팔았느냐?
그것도 어디 뭐 민주당이 팔았다 그래도 그런데 결국은 이게 김정은에게 판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이에요. 예수를 팔았던 가롯 유다처럼 언젠가는 대한민국의 윤석열 대통령을 북한 노동당 김일성 세력의 팔자가 김기현 대표가 아닌가 그런 의심의 말씀을 지금 김기현 대표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뭘 또 잘못했는가, 김재원이 뭘 또 잘못했는가 보면은 4.3 사건은 4.3 사건은 기념일 3.1절 기념일보다가도 격이 한 단계 낮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모든 행사에 다 참석할 수는 없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4월 3일은 공휴일이 아니잖아요. 3.1절은 공휴일이고 그러면은 격이 다르다고 얘기했는 게 틀려요 맞아요. 당대표가 이 정도도 판단을 못한다 그러면은 왜 당대표를 앉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정강훈 목사가 우파를 천하 통일했다 하는 얘기인데 이 얘기는 정말 천하를 통일했는 건 아니겠지만은 여기에는 상당한 증거가 있어요. 증거가 2019년도 10월 3일 날 광화문에서 문재인 규탄 대회를 주최할 적에 광화문 세력을 만들어낸 사람이 정강훈 목사고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에서는 그 사람들의 주위의 보수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도원 능력이 가장 큰 사람이 정강훈 목사예요. 그런데 왜 천하를 통일했다 그러면 뭐가 잘못됐는데? 그것도 그렇게 좀 얘기하면 어때? 그분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서 천하를 통일했다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당신도 김기현 당신도 그거 가지고 이사야 같은 분이 정강훈 목사라고 생각합니다 하고 저게 연설했잖아. 그게 뭐 과장 됐죠. 이사야는 어떻게 그러면 또 그거는 과장 아니야? 말할 수 있는 걸 말했는데도 그걸 사실의 근거가 갖고 있는데도 이런 얘기를 한다는 김기현 자체가 누구 입김에서 혹 불어가지고 넘어갔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주대 가지고는 국가와 민족을 위한다 그러면은 사퇴하는 게 옳습니다. 다른 사람이 정리하기 이전에 이런 내용을 얘기했는 것이 징계 대상이 되느냐 이거야. 징계 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김기현도 알고 국민의힘 대표 집행부도 지도부도 알 거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기자들이 써대는 거야. 저거들이 그냥 기자들이 징계위원회 다 하는 거야. 누구는 뭐 당원권 정지 1년, 누구는 3개월, 누구는 뭐 무죄 방면 하면 하는 대로 가는 거야. 그게 결국은 그대로 되는 게 굴복한 거야. 그렇다고 해서 기자들이 뭐 자기네들이 주장하는 대로 기사 쓰는 대로 안 하면은 너 싹 죽여버리겠다 하고 뭐 협박하고 강압했는 것도 없잖아. 그런데도 거기에 그 흐름에 순응했는 거야. 그거에 논리적으로 당당하게 이건 얘기할 수 있잖아. 그렇게 했다 그러면은 오히려 보수 우파의 지지층이 더 굳어질 수가 있는데 이걸 지금 모든 자유 우파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지금 불편하게 분노를 느끼게 만들고 있잖아요. 김재원 태용호가 김남국이처럼 김치 코인 같은 걸 만져가지고 지금 남의 눈살을 찌푸리고 있습니까? 간첩에 연루가 됐습니까? 누구 뇌물 받아가지고 지금 뭐 수사를 받고 있습니까? 그런 거 아닌다 말이야. 할 말 했는 거야. 정당하게 할 말 했는 거야. 누구라도 할 말 했는 거야. 김재원 태원을 왜 이렇게 핍박을 하는지 그 자체를 잘 모르겠어요. 대선 최고위원 선출된 지도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이게 지금 김기현 본인의 의지입니까? 누구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것도 대답 한번 해줘요. 지금 많은 사람들은 김기현의 줏대로서는 그럴 것이다. 김기현은 지금 좌파의 하수인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들을 해요. 민주당의 하수인, 좌파의 하수인, 김정은의 하수인 이걸 의심을 한다 이 말이야. 여기에 답할 수 있거들랑 명확하게 답 한번 해봤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제목이라고 올라가는 이 5가지를 하나하나 설명해 보라고. 그렇게까지 징계를 받아야 되겠는가? 지금 우리는 휴전 상태 아니야. 휴전 상태고 전 세계적으로 유일한 분단 국가로서 남북 간의 대결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결을 하고 해야 되는 것들은 민족사의 정통성과 삶의 양식을 놓고 다투는 이 반에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고 총체적으로 싸워야 되는 게 이
이념 전쟁인데 이게 권력 투쟁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역사 전쟁이라는 거예요. 역사 전쟁. 이 역사 전쟁을 이기자 그러면은 김지현 대표 같은 이런 사람으로서는 그 대표성이 약하다. 그러면은 정리를 하는 게 좋겠다. 역사가는 민족사적 정통성이 대한민국에 있느냐 아니면은 김일성 그 집단에 있느냐 하는 것을 두고 절대 타협이라든가 이런 거는 불가능한 그런 총체적인 권력 수준인데, 여기에서 지금 이 다툼에서 김기현 대표가 밀리는 것 같아요. 여기서 김기현은 저들은 우리 지금 어떤 판단인지 모르지만은 김기현 대표가 백기투항을 했다고 그렇게 보여져요. 손들어 버리고 만 것 같아요. 이런 김기현을 믿고 보수 세력이 따라가다 보면은 잠타면은 뻘건 공산화의 길로 그것도 천천히 가는 것도 아니고 빨리 가게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마저 드는 거야. 한국 보수 세력이 해야 될 일은 이런 김기현 이 자체를 정리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게 지금 보수 우파의 과제인 것 같아요. 우리 보수 세력의 힘으로 이런 김기현을 몰아내고 대안 세력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대안 세력으로 지금 어떤 정당들이 있을까도 생각해 봐야 되는데, 자유통일당이라든가 자유민주당 이런 당들은 지금 의석수는 없지만은 의석수가 없는 원인이 뭐 너무나 보수적이고 너무나 우파적이다 보니까 없는지 모르지만은 이런 선명한 야당도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을 비판하면은 그러면은 어떤 대안을 갖고 너들이 비판을 하느냐, 이런 정당 키울 필요가 있어요. 그러자 그러면은 우선 김기현이 이런 당대표부터 정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보수 세력이 살아나려면은 김기현류부터 정리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게 제 오늘의 논평 요지였습니다. 논평 여기서 마치겠습니다.